네, 어텐션 논문 발표를 맡은 임형빈입니다. 네, 논문 제목은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논문에서 쓴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앱스트랙트를 설명드리면, 기존에 이제 신경망을 이용한 기계 번역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최근 모델들의 그 좀 지배적인 어떤 구조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 저자들이 여기서 문제점을 제기한 거는 이 인코더 디코더에서 이 노란색 부분 위에 상단에 그림 노란색 부분 보시면 이 인코더에서 그 소스 문장을 정보를 추출해서 이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만든 다음에 이제 디코더의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번역을 하는 구조였는데 이때 이 고정된 크기의 벡터를 사용함으로써 그 만약에 긴 문장이 들어왔을 때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문제점으로 가정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병목 현상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개념에서 이 어텐션 개입 개념을 도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타겟 단어를 예측할 때 소스 문장과의 어떤 그 디코더에서 나온 그 타겟 y 햇 값과 관련성을 자동적으로 어떤 서칭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어텐션 밸류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병목 현상이 일단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습에 사용된 콜퍼스에서 그 코퍼스에서보다 이 테스트 과정에서 더 긴 문장이 나타났을 때 이 테스트 할 때 일반성이 낮는 그런 문제점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어텐션 개념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서 고정된 길이의 벡터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백그라운드로 기존의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구문 베이스드 모델, 프레이스 베이스드 모델에서 발전을 한 방향이고 또 인코더 디코더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고 엔드 투 엔드 구조로 어떤 효율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률론적인 관점에서 이 기계 번역이란 것은 소스 문장 X가 주어졌을 때 타겟 문장 Y에 대한 가장 높은 조건부 확률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즉,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학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경망을 이용한 기계 번역에서 이런 페라렐한 트레이닝 콜퍼스, 그러니까 이 언어 쌍으로부터 앞서 말한 과정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번역 모델에서 이 조건부 확률이 잘 학습되었을 때 주어진 문장에 대한 번역, 즉 타겟 문장은 이 조건부 확률을 최대화하는 문장의 쌍을 찾는 방식으로 그 번역 문장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기계 번역, 그 신경망을 이용한 기계 번역에서 주로 RNN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모델에서도 간단히 소개를 다시 하고 있어서 저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본 논문에서도 베이스가 되는 구조인데요. 일단 왼쪽에 인코더에서 소스 문장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X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 소스 문장은 이 신경망에 연산이 가능한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벡터 형태로 임베딩이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T 시점에서 이 RNN 아웃풋인 이 히든 스테이트는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여기서 HT는 F 이 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풋 단어 벡터와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거친 값이 현 시점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인코더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 C라는 어떤 소스 문장을 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C 컨텍스트 벡터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전 모든 히든 스테이트들이 사용이 되고 이때 F와 Q는 각각 논리니어한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코더는 이전 시점에서 예측한 타겟 단어 이 왼쪽 그 P식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타겟 단어 Y 햇과 그리고 이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ST가
이 T 시점의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고 이 C는 인코더에서 아까 말씀드린 고정된 크기의 문맥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어떤 벡터들을 이용해서 디코더의 아웃풋 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논문에서 어떻게 이 고정된 길이의 벡터를 생성하지 않아도 되게 어텐션을 도입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왼쪽 하단에 이 인코더 부분을 보시면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일단 양방향으로 그 히든 스테이트 값을 뽑아내게 되는데요. 이런 모델을 바이 디렉셔널한 RN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일단 처음에는 일단 인코더의 소스 문장의 벡터화된 단어들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히든 스테이트 값들을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디코더에서도 연산을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밑에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이 t-1 시점에서 일단 디코더의 아웃풋 값이 나왔다 가정을 하고 이 t 시점에서 디코더 아웃풋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컨텍스트 벡터 C는 이 인코더 인풋 문장에 대한 이 히든 스테이트의 값들과 그리고 이 디코더가 T 시점에 예측한 타겟 단어, 즉 Y-햇의 어떤 가중치 연산을 통해서 이 웨이티드 썸을 계산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로 예시를 들면 이 쿼리키 밸류 이 관점으로 볼 때 이 왼쪽에 이 FC 레이어로 향하는 이 디코더의 T-1 시점, 그러니까 이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그 인풋 인코더들의 히든 스테이트들의 컨캣을 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FC 레이어에서 이 컨캣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비선형 연산을 통해서 디코더가 예측한 이 타겟 단어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들의 어떤 소프트맥스 값들로 가중합이 계산이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에너지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즉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 값, 그러니까 디코더의 예측 단어와 그 인풋 소스 문장들의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그 히든 스테이트 모든 값들을 통해서 각각 연산을 통해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일단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은 인풋 길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디코더였고 인코더 구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향으로 RNN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전 단어에서 정보를 뽑고 또 이후에 나오는 단어들에서도 정보를 추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방향에 대한 이 히든 스테이트 값들을 컨캣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인코더 설명을 앞에서 해버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실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데이터셋은 영어, 프랑스어 양방향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이 왼쪽에 표를 보시면 이 용어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이 노UNK는 네, 처음 일단 all은 그냥 데이터셋 그냥 그 와일드한 데이터셋이고 이 노UNK는 이 언노운 워드를 모두 뺀 단어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RNN 서치 50 옆에 별이 붙은 거는 이 더 이상 이제 성능 향상이 없을 때까지 많이 학습을 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맨 밑에 모세스는 기존에 존재했던 어떤 패러렐 베이스드한 번역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그냥 비효율적인 이전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이런 성능 비교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전에 우선 이 RNN ENC DEC는 RNN 인코더 디코더로 그냥 기존의 RNN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 숫자는 이 맥스 랭스 즉 인풋 문장의 길이에 제한을 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서치가 이 어텐션을 도입한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 성능에 사용된 이 블루 스코어는 이 제너레이트된 문장들이
정답 문장에 포함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스코어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네, 이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차이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인풋 문장에서 그 길이 제한을 50으로 뒀을 때 이게 일반화도 더 잘 되고 어떤 문장에 더 정보도 많이 표현하고 그런 장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어텐션을 도입한 그 30 랭스 제한을 둔 모델이 더 성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네, 50으로 길이를 줬을 때도 성능 향상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결론은 기존의 베이직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자 이 타겟 문장과 즉 타겟 단어와 인코더를 통과한 인풋 단어들의 어노테이션 즉 그 히든 스테이트 값들을 그 서치를 해서 그 디코더의 그 y 햇 값과 세트인 쌍을 찾는 즉 어텐션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고정된 길이의 벡터를 생성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네, DSB의 연구실 유튜브를 참고했습니다.